조기요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을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기금고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까? 장점이죠. 실제로 받는 사람 보니까 낸돈 대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재무 설계를 했거든요. 늦춰 받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옳은 결정이 될 거라고 반드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금 평균 수령액을 보면 대략 현재 1인당 평균 수령액이 6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9월 기준이고요.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돼서 현재 38년째인가 이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가입하신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가입 초기에 이제 하신 분들도 이제 기간을 다 못 채우신 분들이 많아서 평균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점점 평균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령연금 받으시는 숫자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액 수급자는요 318만 5,040원을 받는데 앞으로 받으실 부분에 비하면 야 국민연금으로 318만 원 정도 받아? 그러면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318만 원이 온전하게 내가 40년 동안 뭐 근무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을 선택하셔갖고 한 5년 정도 연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기할 때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7.2%씩 증액이 되거든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때 100이라면 내가 5년을 늦춰 받으면 연간 6%씩에서 최대 36%가 이제 증액이 되니까 200만 원을 만약에 최종액으로 나오셨다면 연금 수령액이 5년을 늦췄다면 272만 원이 되니까 이분은 근무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고요. 최고액으로 많이 내신 분이에요. 5년 연장해서 36%에서 현재 318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국민연금 2025년 9월 자료가 통계 자료는 가장 최근이거든요. 국민연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매년 연금이 상승되거든요. 2.1% 오르면 아마 2026년 1월 통계에서는 320만 원이 훌쩍 넘는 숫자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 숫자가 보여요. 일단 뭐냐면 국민연금을 이제 표로 나눠보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중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비율이 50%예요. 이 중에 평균 금액이 6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4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43.53%니까 받으시는 분 중에 반 정도가 40만 원도 채 못 받으시는 거예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얼마 전이면 40.52%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즉 85% 정도가 뭐냐면 100만 원이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15%밖에 안 돼요. 이제 뭐냐면 베이비부머들이 적극적으로 은퇴를 하고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는데 이때부터 풀로 채워갖고 연금을 내신 분들이 점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채우신 분들은 200만 원 넘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시면 이 2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도 점점 늘어날 거고요. 평균 금액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현재 이제 조기연금은 일단 조기라는 말이 땡겨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저희가 이제 제때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아요. 그럼 조기연금이라는 건 뭐냐? 내가 5년까지 땡겨서 받을 수가 있어요. 땡겨 받으면 연금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6%씩 감액을 합니다. 5년 동안 감액을 하면 30% 감액해서 65세 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5년 땡겨 받으면 70만 원을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금고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기요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을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한 번씩 해요.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언제 되고 따라서 이거를 기금고갈이 늦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연금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2023년에 제5차 재정추계를 국민연금이 했습니다. 이때 이제 기금고갈이 2055년에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2023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많이 받을까? 실제로 받는 사람 보니까 낸돈 대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이 이후에는 뭐냐면 갑자기 사회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면서 기금고갈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조기 수령자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근데 조기 수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퇴직을 하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받으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오케이 하는데 요거 찾아갖고 S&P 500에 굴려서 9% 10% 올리면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꿈깨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무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요새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고요.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국민연금 이 금액도 복리가 작용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기연금을 땡기면 예를 들어서 70만 원으로 땡길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땡기면. 근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장점이죠. 매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70만 원 받으신 분하고 100만 원 받으신 분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을 때 물가 상승률이 2% 올랐다고 치면 70만 원 받으신 분은 14,000원이 연금이 느는 거죠. 근데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2%인 2만 원에서 102만 원이 느는 겁니다. 다음에 똑같이 또 2%로 늘은다면 70만 원 받으신 분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 연복리 효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막연하게 계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5차 재정 추계에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과할이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연금 개혁 논의로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혁은 못하고 모수 개혁이라고 보험료 인상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소득 대체율 인상을 했습니다. 이 보험료를 올렸으니까 기금고갈은 늦춰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직장생활 40년 동안 했을 때 평균 임금의 몇 프로를 연금으로 받는가 하는 게 소득 대체율입니다. 국민연금 처음 생길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작년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얼마였냐? 41.5%예요. 그래서 개혁을 통해서 41.5%에서 43%로 인상이 됐거든요. 앞으로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내가 평균 임금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냈던 것도 그러면 연금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고요. 43%대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보험료 인상하는 부분, 근데 소득 대체율 인상하는 부분은 사실은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게 아니고 땡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냐면 연금 개혁을 통해서 한 8년 정도 저희가 기금 고갈을 늦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국민연금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수익률이 20%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얼마나 늘었냐? 작년 10월 기준으로 26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요건 몇 년 정도 늘었는지 모르지만 꽤 늘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된다고 연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은 2000년 이전에 이미 고갈이 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연금 못 받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받냐? 세금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 기금 고갈이 나면 현재 제도는 적립식 제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뭐냐면 제도가 부가식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지금 다 부가식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 올해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차액만큼을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서 연금 지급을 담보를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냐면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20, 30대는 뭐냐면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재정 추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려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서 기금 고갈은 언제 나는지 이걸 연구해서 사회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거거든요. 땡겨받는 제도가 있다면 늦춰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땡겨받을 때 6% 감액을 하면 늦춰받을 때 연간 7.1%씩 증액을 해서 5년 늦춰받을 때 36% 증액을 해주거든요. 내가 65세 때 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 5년 늦춰서 받으면 70세 때 136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평균 누적 수령액이라는 게 나와요.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을 비교해보면요. 대략 83세 시점에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이 현재 83.6세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상황이라면 제때 받으나 늦게 받으나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냐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에 연금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만약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저희 연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융연금을 감액하기 시작해서 최대 5년 동안 최대 50%씩 감액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늦춰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워낙 불합리하잖아요. 국민연금만 갖고 평균이 6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후 생활을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나중 그 이유도 준비하고 싶다 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감액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 해서 제도 개선이 약간 이루어져서요. 한 620만 원 이상 정도 돼야지 소득 감액이 되니까 웬만한 저희가 60세 이상 일자리에서는 일하신다 그래서 감액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굳이 국민연금 감액당하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케이스에선 제가 볼 때는 연기하시는 게 유용하고요. 저희가 연기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을 늦춰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월 단위로 늦추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년 안에는 원위 취소할 수 있고요.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때 받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하고 5년 땡겨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기연금, 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많이 받으시고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조기연금 선택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제때 받는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다면 한 600만 원 이상, 620만 원 이상이죠. 된다면 그 시기만큼은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올바른 연금 수령 원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노령연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할게요. 기초연금은 뭐냐면 소득 하위 70%가 받는 연금을 저희가 기초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위 70%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상위로 따지면 상위 30%가 넘어가면 이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하는데요. 소득 평가액은 0.7 곱하기 근로소득이 있다면 거기서 112만 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0.7%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서 소득 평가액을 내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시가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만 내가 자산이 있어요. 2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자산만 있다고 할 때도 금융자산이 약 12억 정도만 있으면 기초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부동산 없고 금융자산 없고 소득만 내가 한 670만 원이라면 이것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위 70%의 역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만큼 자산이 있고 금융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 받아서 굉장히 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초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 하위 70% 이렇게 넓게 잡아서 받으면 뭐 싫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신 분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좀 이 금액보다 두툼하게 좀 지원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이제 초고령화 시대 시작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복지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세금이란 재원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도 뭐냐면 세수가 부족해서 채권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어떤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한다 그러면 하위 70%의 어떤 그 기준에서 다시 설계를 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요. 여기서 아낀 재원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게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복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세금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면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이 부분 정도는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의장에서 드리는 얘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오늘 영상 보시고 제때 받는 거나 땡겨 받는 거나 늦춰 받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올바른 의사결정하시면 옳은 결정이 될 거라고 반드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